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챙겨울행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요. 댓글이 달렸기 때문이죠. 네, 알지님께서 줄랭이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점점.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왜 거래가 안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또 열심히 공부를 막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홈페이지를 딱 찾아봤는데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감사 의견 관련 입장문 이러면서 일단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말씀드린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말했는데 4월 7일날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의견 거절을 받았대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 드린 적 있죠. 의견 거절 받으면 바로 상패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PPT 내용인데요. 이 상단 페이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결 거절 또는 부적정 판결을 받으면 바로 상장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었나를 봤더니만 요 밑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써져 있죠.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안 했다고? 이제 뭔 소리야? 이러고 봤더니만 그 밑에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이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의결 거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의결 거절 받았다고 하면 상패랑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할 거라고 하고요. 그 이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고요. 상장 폐지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빠르게 대처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공시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지? 검색을 해볼게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 갑자기. 이상하다. 엔지스 여기를 자주 활용을 하세요. 네, 이거를 자주 활용을 하시다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 딱 네이버 가서 검색하시면 요 홈페이지 나올 거예요. 요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수시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HTS에도 볼 수 있지만 HTS보다 여기가 훨씬 더 조금 뭐랄까 자세하고 더 꼼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부에서 여기 보시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년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의견 거절이 공시하였습니다. 라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 회사는 15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주주들도 힘들고 회사도 황당하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해보겠다 이건 거죠. 내가 이 15일 안에 이의 신청을 내보겠습니다. 네, 조금 지켜봐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어떠한 또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또 차트 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차트로 가서 보면요. 이 회사는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좀 지켜봤었는데 굉장히 추가 상장이 많고요. 그리고 보시면 조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다행이었던 건 일단 좋은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잠깐만요. 나 작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0년 7월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옛날부터 쭉 거슬러 넘어오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6월 30일 날, 7월 16일 날 또 이게 공시 불이행해서 이제 벌금이 때려졌지만 요날 6월 30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이 회사가 지금 이 사채권 취득 결정에 대한 그 공시를 늦게 한 거예요. 지연 공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래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이거 왜 빨리 안 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벌금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벌금이 이날 7월 16일 날 벌금 800만 원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정도라고 좀 약간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한 거죠. 이걸 보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쭈쭈 또 넘어가다 보면 8월 31일 날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부적정 사실 확인 이렇게 되면서 뭐 자본 잠식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결 거절 또는 범위 제한을 한정 이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정일이 9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 9월 1일이 여기거든요.
여기 요날 그쵸? 개파락했어요. 예, 완전 개파락했고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누군가 물량을 받긴 받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을 한 상태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개파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그냥 무섭고 무섭습니다. 네, 아주 무섭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이걸 받고 나서 쭉 넘어가면 근데 전환사채 뭐 이런 기사가 이런 공시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많이 하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이게 다 전환사채가 추가 상장된 날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한 10번 정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 말부터 계속 합니다. 네. 표시 덜한 것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 상장, 네, 계속 발행을 해요. 이 4,251원에 보시다시피 추가 주식수를 계속 발행을 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15만 주, 뭐, 네, 15,000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래도 되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어, 아무튼, 네, 돈을 빌렸으니까 할 건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건데, 조금 좀 그랬어요.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하셨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저환사채를 발행하던 중에, 예, 이렇게 한번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도 끼역끼역 올라가고 뭐 매집봉도 띄우고 이러고 있었는데 12월 22일 날 기사가 하나 뜹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이정주 상한 영입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22일 날 이런 기사가 뜬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또 뭔가 하고 봤더니만 말 그대로 LG전자의 부사장님을 신인 사장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자사, 그러니까 이 회사에, 그러니까 엔지스 테크놀로지 이 회사에 커넥티비티 기술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수익을 확대하겠다. 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게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이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뭐 IT 본부장도 하고 PC 사업부도 하고 연구소장도 하고 뭐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막 중추 역할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분이 영입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주주들이 열광을 막 했겠죠. 예, 그래서 주가가 요날이거든요. 22일. 요날부터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전날부터 조금씩 흐름이 좋았지만 누구가 내분을 알았겠죠. 예, 누군가 샀겠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막 뛰었어요. 많이 뛰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 이 보시면 얼마예요? 이날 종가가 4,92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꼭대기 치면 거의 9,050원까지 간 거죠. 고가로 치면. 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뛴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뛴 거죠. 거의 그쵸? 예, 2배 조금 넘기거든요. 4에서 2, 맞네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열광을 한 거예요. 아우 야 부사장이 왔단다 말하면서 열광을 막 한 상태로 주가가 막 끌어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전환사채들은 계속 들어오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1월 26일 날 원래 잠깐만요. 요 기사가 떠요. 요 기사 1월 26일 날요. 여기 LG전자 커넥티드 SV 공급하는 엔지스 테크놀로지 수혜라는 기사가 뜨면서 말 그대로 그 마그나 합작 있잖아요. 예. 그래서 LG전자 그 애플카 위탁 생산 이슈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좋았던 거죠. 더. 예. 그래서 약간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조금 내려가 보면 이 LG전자와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은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주목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쓰잖아요. 기사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26일 날 그런 기사가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날 이렇게 꼬리를 엄청 달면서 위에 고가권을 한번 찍고 다시 찍고 이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또 매출이 또 어떻게 됐나, 요런 게 이제 생겼으니 매출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서 보시면 3월 4일 여기 보시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회사에 뭐 30% 마이너스든 30% 플러스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변화가 생기면 꼭 공시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시를 띄운 거거든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내려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그러니까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흑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도 많이 늘고요. 예,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예,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돌아서고, 뭐 지배순이익은 네, 마이너스였지만 조금 준 마이너스가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조금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예, LG 부사장 신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그나 합작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고, 위탁 생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재무제표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 좋아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약간 횡보, 여기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하고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예, 다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3월 23일 날 지금 여기에 공시는 안 돼 있는데요. 3월 23일 날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또 예, 보시면 3월 23일 날 뉴스가 하나 뜹니다. 여기 그 박용수 대표이사님께서 장내에 4만 주를 매수를 했대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주수에서 조금 더 는 주수가 된 거죠. 예, 4,826원에 더 주식을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시냐면 똑같이 여기 기업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재무 비율 뭐 이런 거 보시면 나와요. 지분 분석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많이 했나 이런 걸 좀 체크하신 다음에 좀 내려오시면 여기 보이세요? 박윤선님 본인 지분 비율이 25.11%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25.11%면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 외의 분들 뭐 다 합치면 37.88%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리고 추가 상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상장 주식수가 지금 조금 늘었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은 만약에 행여 궁금하시면 하나하나 파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까지는 제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게 회사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예, 3월 23일 날 대표가 주식을 더 샀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조금 의아했고요. 저는 이렇게 추가 상장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아주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쵸? LG전자랑 계약도 했고, 네, LG전자에서 근무했던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새로 또 사장을 또 앉히시고, 네, 그러고 나서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 이거죠. 뭘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대표이사가 장내에서 주식을 더 사서 자기 지분을 늘렸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뭔가 확신이 조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더 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투자를 하지. 안 그러면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은 그렇게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서 저는 의아했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것처럼 이제 보시면 4월 7일 날 이제 이렇게 상장 폐지 관련 안내 이런 것들이 뜨면서 상장 폐지 사유 안내 발송이 됐고, 네, 여기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이 되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비적정 등이 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결국에는 지금 정지가 된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주주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대처를 이제 앞으로 할지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 회사가 뭐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감사회견 관련 입장문 말대로 빠른 시간 안에 이 감사회견에 관련된 걸 빨리 이의를 제기를 해서 우린 아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됐습니다. 네, 이건 오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한 추 이의 신청 및 재감 여부들 진행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시를 꼭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꼭꼭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말 진짜 거래 정지가 돼서 그냥 상폐가 되느냐, 아니면 이 거래 정지가 풀리고요. 앞으로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까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회사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길 원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되게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 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쨌든 회사 자체에선 좀 이득이 있었잖아요. 뭐 적자 회사였는데 흑자로 돌아서고, 앞으로 미래 방향성도 좀 좋고, 뭐 자율주행 이쪽이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회사가 정말 나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회사를 살리려고 대표는 애를 쓸 거거든요. 본인도 주식수를 샀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둘째는 만약에 이런 게 다 안 먹힌 거예요. 만약에 안 먹혀서 나는 상장 폐지가 어쩔 수 없이 돼야겠다라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상장 폐지 기준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리 매매가 있어요. 정리 매매를 이 30분 단위 단일 매매가로 하루에 13번 매매 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리 매매 기간이 7일 동안 있어요. 예. 그래서 7일 동안에 30분 단위 하루 13번씩 있는 거니까 이때 주가가 보통 널뛰기를 막 하거든요. 이때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근데 그러면 저는 어쨌든 차트를 보는 사람이니까 차트적으로만 한번 봐드리려고 해요. 네. 여태까지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까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차트상으로 그러면 지금 대체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래저래 연구를 조금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답은 아니란 건 알고 계시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봤으니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보는 거예요. 일단 거래량을 봐요. 왜냐면 누군가 거래량을 썼다라는 건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 초반에, 그러니까 딱 상장될 때 누군가 돈을 썼어요. 네, 그러고 나서 거래량 거의 없이 매집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띄울 때 거래량 살짝 터지고 이런 식으로 요때 빼고는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 터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그 전에도 거래량 터지고 그 전에도 거래량이 터졌죠. 요 바닥에서도. 그쵸?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거래량이 터졌네요. 이런 식으로 2020년에 2020년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누군가 개입이 한 흔적이 솔직히 전 보여요. 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LG 사장이 유입된 그때쯤인 것부터인 것 같죠. 여기서부터요, 그죠? 네, 12 매집을 또 많이 했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LG 사장이 영입이 되면서 뭔가 LG와 이렇게 연골고리가 생겼고, 그쵸? 그러면서 수주도 따내고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네, 이런 상황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선 나쁠 게 일단 없는 거죠. 네. 아주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썼다는 건 누군가가 이런 소식을 알고 매집을 더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은 누군가 시작했다기보단 아니면 여 앞에 있던 어떠한 누군가의 세력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을 겪고 있던 찰나에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약간 요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혹은 이게 개미털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전 했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 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을 의심을 해봤고요. 정황상도 같이 의심해보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 회사의 소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율주행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예. 그게 어떤 회사랑 같이 또 엮여서 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LG라고 하면 솔직히 마그마 뭐 관련돼서 한다고 하면 나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갈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량 의심을 해봤고, 회사 정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행여 개미털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짧게 보면요, 항상 이렇게 긴 하락 추세를 하고요, 한번 상승을 쪘다가 다시 빼요. 근데 올라가는 시간보다 빼는 시간이 솔직히 좀 긴 회사고요. 여기서도 짧게 올라갔다가 다시 빼잖아요, 급하게. 그리고 행보시켰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뺀다, 뭐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회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잖아요. 네, 뭐 12매집도 계속 뭐 전환사채 계속 들어오고, 회사 자체에서 계속 변화가 있었던 상태로 지금 이렇게 널뛰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들을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진 날들을 보면 거의 매집봉으로 전 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를 이 회사 자체에선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 근데 찍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요만큼 앞에 매물을, 이만큼 매물을 저는 다 솔직히 소화를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전 여기까지 준 거죠. 여기 위에는 매물대가 좀 있어도 여기 위에는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를 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짜 행여라도 남아있는, 혹은 여기 위까지 물려있던 사람들도 혹시 모르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정산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도 좀 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회사는 앞으로가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만약에 이 회사가 차트상 봤을 때 저는 누군가 개입이 있다고 꼭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 지금 뭐 재료나 이런 것들 다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이 이의제기 신청을 잘 마무리 짓고 다시 예, 거래 정지가 풀리고 다시 활기를 띈다고 하면 여기가 제일 싼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예, 제일 최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줍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많은 비중 말고요. 왜냐면 그럼 너무 또 힘드니까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혹은 그냥 약간 물타기 정도는 해보는 거죠. 본인이 비중이 너무 단가가 너무 높으면 조금 비중을 해서 단가를 한 요 정도는 맞춰보는 거죠. 한 반만 해가지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여기서 더 나락을 갔다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널뛰기를 막 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박스권을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서 어디서 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바닥들을 조금 확인하고 난 이후에 2차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2차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해결이 됐다는 가정하에요. 네, 해결이 됐다는 가정하에 바로 2차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박스권을 그리는 걸 확인하고 하던지 이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해결이 안 됐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리매매 있죠. 정리매매. 네, 정리매매를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정리매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알아보시고 정리매매 할 때 보통 주가가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단타 세력들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막 말 그대로 여기 막 100원인데 1000원, 막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분할 매도로 쫙 걸어놓고요. 예, 그냥 쫙 걸어놓고요. 그냥 체결되면 체결되는 대로 하고 또 30분 있다가 다시 체결 안 된 거 취소했다가 다시 쫙 걸고요. 다시 또 차차차차차 체결되면 체결된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 미리 한번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나름 공부를 한다고 많이 하고 이 회사의 지금 패턴이나 그런 흐름들,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봤더니만 저의 결론은 약간 이렇게 도달했던 거죠. 일단 결과적으로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방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하면 끝만 정리하자고 하면 결론적으로 회사가 이 상패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 어떠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이 액션을 취해주고 나면 이 여기가 제일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줍줍을 하시던지 첫 번째로는 바로 줍줍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래나 혹은 위나 뭐 그 중간에서 이렇게 횡보권을 딱 긋는 걸 난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다 하시면 그때 그 확인을 하시고 줍줍을 하시던지 해서 평단가를 낮추셔서 이 회사의 움직임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올라갈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됐든 막 박스권을 하든 뭐 나락을 보냈든 올랐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이 회사가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상장 폐지로 간다고 하면 정리 매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7일간의 정리 매매 동안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꼭 수익을 내셔가지고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본전을 찾으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기사 보여드렸던 부분들 한 번씩 다 검색해 보시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기사랑 이런 것들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쁜 소식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공시 꼭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습관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어떻게 얘네가 공시를 띄울지 모르거든요. 네, 공시 꼭 확인하시는 습관 들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자공시 시대 여기 들어가서 그냥 보세요. 왜냐면 여기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여기 공시 시스템 꼭 가셔서 여기서 확인하시고요. 네이버에 치시면 나요. 정자 공시 시스템. 네, 요거 치시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회사 이름 여기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여기서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줄때 챙겨 운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